그러면 이건 평균이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대단히 많죠. 근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닭처럼 케이지 같은 데다가 넣어서 그 큰 돼지나 그 소를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료의 주 원료는 옥수수인데 전부 다 100% 수입해 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료는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그 품종을 섞고 항생제도 넣고 성장 촉진제도 넣고 호르몬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종합 비타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짐승들의 먹이를 만들어 팝니다. 그게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100%를 거기에 섞어서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먹는 그런 그 짐승들은 점점 그 항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면역하는 것이 점점 커져서 점점 이게 병 걸릴 율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항생제를 먹은 짐승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리고 아주 가까운 아주 밀집된 그런 공간에서 살면서 병이 오면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배설하는 그 분뇨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 천만 마리가 이렇게 그 오물을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다 갖다 버리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급격하게 번식하고 이런 구제역 같은 병이 얼른 생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런 축산 시스템이 만들어낸 겁니다. 더욱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병, 그것이 생기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공통으로 전염되는 질병이 앞으로 발생한 경우 이거는 사람들의 인명도 큰 손상을 입힐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종훈련이 조류독감이니 광우병 같은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이 병을 유발하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그 농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도로를 깔고 그다음에 갯벌을 다 이렇게 세멘트로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서 살기 편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살림의 문화가 아니라 죽임의 문화다. 그거를 이미 우리들이 다 지금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 중심의 죽음의 농업이 된 것이 현대 문명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생명의 관리자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사는 공생과 상생의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더불어 살라고 하신 것이지 마구 마음대로 이같이 질병을 유발시키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이미 진작부터 성경은 인간과 동물이 상호 의존적이며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방주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를 끔찍이 지어서 이걸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만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셨죠. 모든 짐승들 하나씩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앞으로 노아가 먹을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하나씩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기 좋구나.
그 감탄하셨던 그 원형이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존하고 선용하는 청지기의 관리자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그 동물이 모두 다 돈으로 보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제 짐승은, 가축은 생명을 가진 동물로 보이지 않고 사료를 먹이니까 고기가 되더라. 그래서 고기로 바뀌어지는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요새 축산하는 사람들, 축산업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인당 고기를 41.9kg를 먹었다고 합니다. 1인당. 근데 거기에는 그 축산 도살장에서 잡지 않은 그 개는 제외하니까 계산도 안 됐으니까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41.9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한 55kg를 먹었는지 60kg를 먹었는지 그렇게 끔찍이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19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5.2kg을 한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5.2kg 먹던 사람들이 41kg, 41kg를 먹으니까 거진 8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런 축산을 소위 부추기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이런 설교를 좀 일찍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별로 고기도 안 먹을 때 내가 지금 이 소리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 젊은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저는 또 젊어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옛날엔 건강, 뭐 돈 어디 가서 벌지 그런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새 기후가 왜 이러냐, 이상하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우리들이 사는 생활하고 우리 먹는 문제하고 연관된 겁니다. 지금 온실가스가 이게 자꾸만 늘어나 가지고서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이제 이 기후가 이상한 변화가 돼서 소위 온난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또 더 추워가지고서 다 버들버들 떠니 어떻게 되냐. 이 온난화가 오는 게 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 북극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뚫어놔서 그 북쪽에 있는 그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가지고서 이게 지금 우리가 더 추운 것이지 이게 지금 온난화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있다가는 더 큰 온난화가 왜냐하면 북쪽에 그 찬 공기 쪽이 다 이제 찬 공기가 없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이 트름하고 방귀 뀌는 것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마리의 축산업을 하는데 그 온난화 그 가스의 반이 짐승에게서 나옵니다. 자동차는 저리 가랍니다. 왜냐? 자동차는 뭐 정부에서 통제해서 아무 날은 자동차 못 탄다.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동차 버스 운전하는 거 운행하는 거 이제 반으로 줄인다. 뭐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잘 멈추면 대기 가스를 발생 안 하죠. 그렇지만 짐승은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짐승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온실가스를 자꾸만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기후가 변화돼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모든 짐승들이나 혹은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사람마저도 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바로 우리 생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구제역과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그 코로라도 대학에 있는 마크 베코프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그들은 즐거워서 먹지만은 다른 동물에게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생태계 학자인데 그분 말이 이 젖을 먹이는 짐승들, 소, 뭐 여러 개, 뭐 고래 그런 거, 그 원숭이, 이 포유 종류 짐승들은 그래 인간의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구조가 거의 99%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람처럼 기억하는 힘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가족과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다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